안녕하십니까, 업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PE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펄라고 불리는 PER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매해 벌어들이는 당기순이익으로 현재의 시가총액을 몇 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KG모빌리언스의 현재 시가총액은 3,521억 원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291억 원입니다. 간단히 여기에 대해서 펄을 구해본다면 3,521억 나누기 여기 당기순이익 291억 원을 하면 이렇게 퍼가 나옵니다. 현재 KG모빌리언스의 퍼는 12.09입니다. 이 퍼는 매일매일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시가총액이 매일매일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은 주가와 발행주식수를 곱한 값으로 구성이 되고 매일매일 시가에 등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가총액은 조금씩 변하고 그에 따라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주가가 낮아진다면 시가총액이 낮아지니 퍼가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성으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날 것 같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성장할 것 같다 하면 향후 현재의 시가총액을 더 늘어난 당기순이익으로 나눈다면 향후 예상 퍼는 더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가총액을 나눠주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현재 KG모빌리언스의 대주주는 KG이니시스입니다. 현재 50.7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배주주 순이익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KG이니시스의 재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G이니시스의 재무제표는 이와 같습니다. 현재 당기순이익으로 보면 621억 원,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지배주주 순이익 481억 원, 비지배주주 순이익 140억 원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이냐면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KG이니시스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여기에 더해 종속기업의 지분율만큼 수익을 더하여 계산이 됩니다. 아까 KG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만큼 여기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더해진 부분이고 나머지 40% 이상의 KG모빌리언스의 다른 주주의 이익에 대해서는 비지배주주 순이익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분이 52.7%로 계산된 부분은 자사주 같은 경우에 공유 지분으로서 이 지분율을 계산할 때는 제외시켜주기 때문에 지분율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KG이니시스에서 각종 자회사나 이런 자기들의 지분율만큼의 이익을 더한 값은 실제적 이익은 481억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현재 시가총액 5,986억 나누기 지배주주 순이익 481억 원을 한다면 퍼는 12.44가 나옵니다. 이처럼 연결 재무제표에서 당기순이익으로 볼 것이 아니라 회사가 보유한 지분만큼의 이익을 모두 합친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퍼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12.44 매년 48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어 들인다면 약 12년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반대로 만약 내년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2배로 늘었다 할 경우에 퍼가 6으로 나눠지니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향후 성장성을 바라보고 이럴 때 가치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예상하는 부분은 사실 회사의 관계자도 그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산업의 동향이나 그런 부분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항상 재무제표는 현재의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태이고 다만 현재의 상태가 앞으로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좀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G이니시스의 경쟁사들의 퍼를 각각 구해서 다날이나 다른 회사는 퍼가 만약 20이면 현재 KG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도 더 잘 나고 있고 향후 성장성도 기대가 된다 하면 해당 기업의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과의 이런 퍼 차이도 계산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퍼만 제대로 계산을 한다 하면 쉽사리 상장 폐지나 이런 기업을 거르는 눈을 키울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외로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발행주식수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EPS 곱하기 발행주식수, EPS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EPS가 이제 당기순이익 대비해서 발행주식수 한 주당 순이익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유상증자나 메자닌 채권 등을 통해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될수록 기존 주주들의 한 주당 자기들의 가치가 낮아지니 이런 부분에서 이제 희석이 일어난다, 가치가 훼손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기타 비용이나 일시적인 차손이나 손실 등 일시적으로 반영되는 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간 등락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으로 조금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꾸준히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부분과 매출액이 성장하는 부분도 함께 봐주면 조금 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로 아주 저평가주 중에 하나인 계룡건설의 퍼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3,764억 원, 그리고 작년 지배주주 순이익은 1,559억 원, 퍼는 2.41입니다. 2.41 같은 경우에는 2년 반이면 회사의 시가총액만큼 실제적으로 순이익을 거두어 드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이 회사를 만약 가지게 된다면 2년 반 만에 투자한 원금을 모두 갖고도 그만큼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회사를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렇게 저퍼일 경우에는 아주 저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 측면에서는 괜찮은 수준이다. 다만 해당 산업의 평균 펄을 또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산업 전체가 이렇게 저퍼일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 외에도 다른 경쟁사도 함께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만 차트적으로는 단기적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추후에 눌러줬을 때 도전해보거나 아니면 481선까지 눌러줬을 때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이렇게 이미 조금 241선과 481선이 이격이 조금 벌어졌을 때는 웬만하면 저는 진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저퍼라도 저는 진입을 하지 않겠지만 241선이나 481선 이하에서 다른 경쟁사 대비 퍼가 상당히 낮은 순이고, 실제적으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피델리티 자산운용에서도 9.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간단하게 PER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에는 PBR과 BPS 등 다른 재무제표 지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